안녕하세요. GKS 캐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Q&A 시간은 전기공사 업무에 따른 진로, 현장 삽 및 현장 공무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각 회사마다 업무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관련 업무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어떠한 직업군에 대해 폄하할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기공사 업체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쪽, 현장의 인원, 제일 책임감이 있는 현장 소장님이 계시고 현장 공무, 공사과장, 현장 설계,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현장을 컨트롤할 공사 PM이 각 현장마다 배정이 되겠습니다. 공사 PM 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10개, 15개까지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개, 4개 큰 현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기공사 업체의 조직은 대표이사님 계시고요. 공사관리부, 자재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되고요. 공사관리 파트에 공사 PM이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거기에 현장 소장 이하로 현장 공무와 공사과장, 현장 설계, 안전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라는 것, 본사 쪽에서 회계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회계, 즉 격리 업무죠. 작게 보면 격리 업무지만 보통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들은 자금 관리, 그 다음에 자재 대금 이런 거 전반적으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대표이사님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부서입니다. 영업관리라는 것은 그 공사 PM과 같은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영업관리와 공사관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관리라는 것은 입찰,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약 이런 쪽을 영업관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재관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쓰는 자재 모든 것을 자재 업체 선정서부터 자금을 집행할 때 회계 쪽에다가 요청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리는 이 공사 PM이 많은 회사는 4명, 5명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의 경우 보통 5명에서 6명이 공사 PM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메인 PM이 있고 서브 PM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 조직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업에 종사하는 현장 공무, 공사과장, 현장 설계 이 직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 공무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장 소장으로 가고 현장 소장에서 공사 PM 또는 영업관리 부서장, 아니면 여기에서 현장 소장을 거치지 않고 현장 공무에서 자재관리로 갈 수 있고요. 보통은 공사관리 부서장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 현장 소장, 공사 PM, 공사관리 부서장, 그 다음에 대표이사 쪽으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대표이사를 일반 현장 공무서부터 가기는 힘들고, 보통 현장 공무에서 현장 소장 PM을 거쳐서 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공무 중에서 별도로 현장 소장을 거쳐서 공정팀장, 대마라고 하죠. 골조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케이블 포설팀, 트레이 설치팀, 이런 식으로 공정별 팀장, 이것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님이 하시다가 공정팀장으로 나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 공무에서 바로 공정팀장으로 나와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공무에서 시설 관리, 어떤 건물의 증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현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될 현장 공무를 시설 관리 측에서 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공무에서 프로젝트 설계업, 설계사무소, 요 사항은 좀 힘듭니다. 프로젝트 설계업이라는 거는 대마샵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계사무소 또는 빔 설계, 현장 공무에서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업무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 공무에서 건설사 채용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계약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 공무라는 업무 자체가 모든 것을 아울러서 문서와 자금 집행, 발주, 모든 걸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이 건설사 업무 자체를 대행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현장 채용직 공고가 떴을 때 현장 공무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많이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공무에서 진로를 갈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빼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장 공무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공무는 한 회사의 정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본인의 능력 및 의지에 따라 현장 소장, 공사 PM, 영업, 자재, 공사관리 대표이사까지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사 현장 채용직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장 설계 쪽보다는 현장 공무 쪽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설계보다는 급여가 약간 작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언제든지 진급이 가능하다는 점, 큰 장점일 것입니다.
틈틈이 입찰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정해놓은 목표에 더 빨리 근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 관리직이나 건설사 현장 채용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사 PM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H건설, S건설의 경우 감독관으로부터 공사 PM에게 추천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 PM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것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설계에 대한 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설계를 하면서 현장 소장, 공사 PM, 자재관리부서장, 공사관리부서장, 대표이사, 영업관리부서장 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 설계 쪽 인원이 현장 소장으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10% 내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도 설계 쪽 하시다가 현장 소장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업무가 좀 다르고 현장 설계 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공 쪽하고는 괴리가 있다 보니까 팀원들 간의 불화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장 설계를 하면서 공정팀장, 이 개인 사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 설계하시는 분들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약간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팀원들을 부리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쪽 많이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전향하시는 게 프로젝트 설계업, 테마샵이죠. 보통 6개월 단위, 짧게는 3개월 단위로 아파트 1000세대 미만의 공사를 주로 프로젝트성으로 받아서 도면을 작업을 해드리죠. 근데 프로젝트 설계업이 요즘 많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일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일이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프로젝트 설계업으로 전향하실 때는 충분한 영업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해보시고 설계업으로 전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현장 설계 5년에서 7년 경력이면 웬만한 인맥이 구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업무 능력도 거기에 맞춰서 능력이 됐을 경우입니다. 현장 설계하다가 설계사무소로 픽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이, 현장 설계 일을 하다가 설계사무실로 이직을 했을 때 한 50% 정도는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설계사무실 자체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설계보다 급여가 짜고 그 대신에 쉬는 날은 더 지킬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계사무실로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 일반 2D 설계보다는 빔 쪽으로 전향을 많이 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빔팀
팀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전기 설계 쪽의 빔 설계라는 것은 반도체 현장, 플랜트 현장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제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케이블 트레이, 레이스웨이, 그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전기공사 쪽에 빔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설계 쪽에서 건설사 채용직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건설사 현장 채용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물량 산출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내역서 작업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타공정에 관련된, 특히 건설사에서 하는 발주 물량에 대해서도 틈틈이 공부하셔야 건설사 채용직으로 가능할 듯 보입니다. 현장 설계에서 대표이사로 가는 경우는, 이 공사업체의 대표이사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희박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차리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현장 설계에서 자재관리로 가는 경우 많이 있고요. 공사관리 부서장이나 PM, 영업관리 이쪽은 좀 많이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설계에서 갈 수 있는 진로를 빼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자재관리 부서장이다 그러면 자재 쪽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이고, 시설관리 쪽, 프로젝트 설계업, 설계사무소, 건설사, 채용직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현장 설계에서 건설사 현장 채용직으로 들어갔을 때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텃세가 많이 심합니다. 공무 쪽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현장 설계 쪽에서 들어가서 버티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의 전기공사업체에서 현장 설계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가 드물고, 있다라도 지극히 소수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5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보면 설계 쪽보다는 공무 쪽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설계는 나름대로의 노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회사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신 분이라면 시설관리나 건설사 현장 채용직의 길이 열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의 수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보통이 프로젝트 설계업으로 전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마저도 10개 중에 2~3개만이 살아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 이직이 목표라면 전기 설계업체 입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반 아파트 설계가 주가 아닌 플랜트나 연구시설 같은 특수업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보시고 그쪽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빔 설계가 가능한 설계 회사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빔 전문가보다는 회사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BIM 이렇게만 치셔도 거기에 관련된 업체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대마샵도 아니고 정규 직원도 아닌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마샵 하시는 분들처럼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들처럼 시간에 쫓기며 일하지는 않으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마샵과 프로젝트 계약직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대마샵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치고 빠지셔야 금액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대략 20년을 일을 했고 앞으로 6년 동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진로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에 올인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진로를 항상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공사과장에 대한 진로. 공사과장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대학교 4년제 정규직 아닌 2년제 정규직, 2년제 대학 또는 산업대학교 이런 쪽에서 졸업을 하시고 마땅히 취업이 안 돼서 알바식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학교, 대학교 졸업하시고 전문적으로 현장 소장을 타겟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샵하고 공무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야 될 분, 제일 잘해드려야 될 분이 공사과장님이십니다. 현장 소장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모든 현장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공사과장님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공무도 샵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공사과장님에게는 친절하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공사과장님의 대략적인 경로를 보면 진로가 공사과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가는 케이스가 한 8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진로는 이렇게 가죠. 여기는 공무와 샵과 동일하게 대표이사 자리는 차리는 것이 빠릅니다. 공사과장님은 현장 소장님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공정팀장으로 전향을 해서 팀원 5, 6명 정도 인원 수급하셔가지고 이제 공정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큰 현장 같은 경우에 15명 정도? 이 정도 팀원을 가지고서 인원을 운영하실 경우에 자,
잘 받은 현장의 월급여가 공장팀장님 같은 경우에 800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 소장님들보다 더 많이 받아가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현장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3인 1조로 작업하다 보니까 전공 1명에 신호수 1명, 보조 1명 이렇게 되면 딱 5팀을 운영하는 것이죠. 5팀 운영하고 한 달에 월수 가져가는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거는 반도체 현장의 경우고요. 일반 이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눠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과장님 한 3분이서 팀원 1명씩 붙여가지고 6명이서 골조 팀을 운영을 한다든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급여가 한 약 140% 정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사과장님의 경우 시설관리 쪽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가서가 문제예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 쪽은 사무 쪽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프로젝트 설계업은 아시겠지만 못 가실 거고요.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사 현장 채용직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장 직영팀으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일이 많고 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사과장님으로서 제일 해피한 경로는 현장 소장님, PM, 공사관리부서장 요 경로가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설계사무실 없어지고요. 원래 PM도 희박하긴 한데 현장 소장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사 PM이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재관리 부서장으로 가시는 분도 있긴 한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현장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공무는 대관 업무라고 하는 것이 안전공사, 한국전력 이런 곳을 출입을 하면서 인입을 어서 받을 건지 아니면 도면에 대해서 검토, 안전검사를 어떻게 받을 건지 소방공사 같은 경우 소방서도 출입을 하면서 대관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사 업무인데 건설사 지원비로 대관 업무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현장 공무분께서 많이 합니다. 설계 변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회사 ERP를 운영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ERP 안에 자재 승인, 자재 검수, 시공 요청, 검증 요청, 인원관리, 현장 회계, 기성 청구, 자재 관리 다 됩니다. 하지만 ERP는 본사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자재 관리와 기성 청구, 현장 회계, 인원관리 쪽을 하고 자재 승인 요청서 이거는 감리 업무죠. 요 감리 업무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특히 시공 승인 요청 같은 경우에는 현장 설계 쪽에서 병행을 하거나 둘 중에 한쪽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그린 도면을 자기가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쪽 업무가 아니고 이쪽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계에 대한 업무는 제일 먼저 도면 검토, 설계 변경, 시공 승인 요청, 타 공장과의 업무 협의, 현장 출도 이렇게가 될 것이고요. 공사과장님은 인원관리, 인원 편성, 현장 도면관리, 자재관리를 합니다. 현장 도면관리는 샵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재관리는 공무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 편성과 관리에 대한 것은 현장 소장님과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 업무, 설계 변경, ERP, 자재 승인 요청, 자재 검수 요청, 시공 승인 요청, 검증 요청, 인원 관리, 현장 회계, 기성 청구, 자재 관리. 이게 대표적인 현장 공무의 업무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설계의 주요 업무, 도면 검토, 설계 변경, 시공 승인 요청, 타공정 업무 협의, 현장 출도 도면. 공사과장님의 업무, 인원관리, 인원 편성, 현장 도면 관리, 자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정별 준비해야 될 사항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 터파기 공사 건축 공정입니다. 아파트 예상 공정으로 한번 제가 임의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있고요. 파일 시공, 버린 콘크리트, 지하층 벽체, 지하층 상판 시공, 지상층 출입구, 기준층 벽체 슬라브, 옥탑층 골조 마감, 5개 갈로 공사 및 배수 관련 토목 공사, 외부 조경 및 기반 시설 시공, 준공전 하자 처리, 중간에 지상층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램프 구성 및 타설을 할 것이고, 지하층 피트 및 시설물 벽체 블록 쌓기가 같이 지상층이 끝난과 동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층 기준층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세대 조적 쌓기, 세대 목업 시공을 하고 세대 마감 공사를 합니다. 요것을 같이 펼쳐놓고 샵과 공무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 터파기 공사 할 때는 계약 전입니다. 선투입 공사를 주로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공사 PM이 현장 소장님을 선정을 하고 현장 소장님과 같이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설계 변경 및 대관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파일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린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자재 승인 및 도면 승인이 들어갑니다. 파일 시공을 할 때 피레 및 접지 설비 공사, 바닥 메쉬 접지 시공용 도서를 작성을 해서 감리단에 제출을 하고 시공 승인을 받습니다. 버린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집수정 및 각종 장비, 접지 단자함 위치 시공을 위한 도면 작성 및 시공을 위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버린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 벽체 시공, 철근 공사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샵에서는 지하층 전기 판넬 및 소화전 위치 관련 도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공무 쪽에서는 자재 승인 및 도면 승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도면에 그린 자재를 있어야
시공을 하니까 곡에 대한 따른 같이 병행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층 벽체 시공이 얼추 진행이 될 때 전기실 및 기계실, 전력 인입, 인출 관련 도서 및 승인, 도서 작성 및 승인을 받아 놓습니다. 외부 방수 문제로 지하층에 전기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수관로제를 어디에다 어떻게 묻을지에 대한 승인을 꼭 받아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층 벽체 시공이 진행될 때 케이블 트레이 벽체 오픈 관련 도면을 건축에다가 넘겨드려야 합니다. 요즘은 슬리브, 오픈 슬리브 자체를 건축에서 골조 작업 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이블 트레이를 약식으로라도 그려서 오픈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블럭벽 쪽으로 관통을 해서 가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옹벽을 오픈하기보다 조적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오픈구를 내놓은 것이 나중에 설계 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하층 상판 뚜껑이라고 얘기하죠. 그 마지막 판이 닫히기 전에 지하주차장 전력, 동력, 전열, 전등 통신 소방 관련 도서를 수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 업체에서 통신 도면과 소방 도면을 왜 그려야 되느냐 라고 하면, 지금 많이 추세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현장, 제가 있었던 현장을 보면 전기공사 업체에서 배관 도면을 다 작성을 하고 배관 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통신 소방 도면을 다 작업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별도 발주하는 공사를 못 만났습니다. 주차장 램프 타설하고 지하층 상판이 시공이 될 쯤에는 단위 세대 도면 작성, 초안까지 작성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상층 올라간 때 도면 승인이 올라가야 합니다. 단위세대 도면 작성과 동시에 각동 공용부 관련 도면도 같이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놓습니다. 단위세대 최종으로 합의하고 단위세대 도면을 승인받습니다. 단위세대 준비가 끝남과 동시에 케이블 트레이 관련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전력 간선 케이블 스케줄 및 포설도도 작성을 합니다. 준공도서를 작업을 합니다. 이 기간이 어찌 보면 여기서 갑자기 한 번에 점프한 느낌이 드는데, 보통 필의 접지 및 집수정, 요 버린 콘크리트 타설할 때까지가 보통 1000세대 기준 하면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5개월 동안에 여기까지는 해야지 정상이라고 보고요. 요거까지 2달. 단위세대 공용부 관련 1달, 승인 내고 전력까지 1.5달, 1달 반 정도요. 7달, 8달, 9달, 10달. 10달이 지나면 준공도서를 작성을 하고 저는 철수를 합니다. 목업 시공까지만 확인을 해주고요.
지금 계속 공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준공도면이 작성이 가능하느냐?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전 조율을 계속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참 다행인 게 초반에 기계설비 장비 목록이 나오면 거의 바뀌질 않아요. 용량 끝자리, 소수점 뒷자리만 좀 바뀌지 막 용량이 엄청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도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무 쪽에서는 준공전 하자 처리를 위해서 하고, 또 마지막 설계 변경을 하고 대관 업무를 마무리 짓겠죠. 그래서 대략 10개월 정도 샵이 1000세대 기준으로 10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고요. 1000세대 경우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공무 쪽 공사 끝날 때까지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인 공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훈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자칫 잘못된 바르지 않는 선입견을 심어놓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대략적인 방향 표시만 해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 내용들을 보면 현장에 처음 투입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개 현장 정도는 올인해서 배우는 자세로 버텨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장은 아마도 시키는 것 위주로 일을 할 것이고, 두 번째 현장부터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맡아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이 중요한데 향후 10년의 미래가 정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세 번째 현장부터, 이제부터 현장 생활은 뺏기지 않기 위한 진검승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뺏기느냐라는 질문에 전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자기만의 색을 찾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할 것이고, 그럼에 따라 모든 업무의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샵이든 공무든 공사과장님이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미없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읽었던 사만지라는 책에 제 기억 속에 남은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내어준다면 돌려달라 말할 수 있지만 뺏긴다면 싸워 이기기 전에 뺏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양보를 해서 주도권을 넘겨줬다가 다시 주도권을 찾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뺏긴 상태에서 다시 찾기란 어렵습니다. 놓아주는 것과 뺏기는 것 차이가 크니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 쪽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기가 아닌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짧게 드릴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 마련이고 그 처음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잘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당당히 모르는 것이 있다 말하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는 모습만이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업무를 빨리 배우고 싶다면 본인이 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이라도 업무를 빨리 배우고 싶으시다면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하면서 좋은 척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내시고 좋은 날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다 보면 진짜 좋은 날 온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